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괜히 지친 느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멀리 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만나고 계십니까? 경남 진주에 사시는 65살의 윤복자 씨 이야기입니다. 윤 씨에게는 20년 지기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분과 만나고 나면 꼭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은근히 비교하는 말, 칭찬 같지만 사실은 아프게 들리는 말들. 윤 씨는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20년 직인데 그냥 성격이 그런 거겠지.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항상 허전했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은 너무 한 것 같고 그냥 계속 만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 고민이 오늘 이 영상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나의 가치를 지키면서 품격 있게 거리를 두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지에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지혜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왜 우리는 거리를 두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투자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그동안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같아서 멀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쓴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쓸 시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죄책감입니다. 상대가 나쁜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멀어지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진심 없이 가까운 것보다 진심으로 적당히 먼 것이 서로에게 더 솔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내 삶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첫 번째, 감정으로 멀어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려 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져서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쏟아내거나 갑자기 냉랭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가 피해자가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56살의 강태준 씨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직장 모임에서 항상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을 참다가 어느 날 그분의 말 한마디에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모임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강 씨가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정작 불편한 행동을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그 사람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점점 그 모임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결국 그날 터진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다가 터뜨리는 것이 가장 나쁜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더 손해였어요. 감정으로 멀어지면 왜 손해일까요? 첫째, 상대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내가 화를 냈다는 것은 상대가 나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둘째,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해명이 필요하고 오해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까지 끌려 들어옵니다. 셋째, 내 품격이 낮아집니다. 화를 내거나 냉랭하게 구는 순간 내가 상대에게 진 것처럼 보입니다. 감정 없이 거리를 두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배웠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말해야 상대가 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에서 그것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나의 감정 표현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행동은 오해가 없습니다. 행동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행동을 바꾸십시오. 웃으면서 대하되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따뜻하게 인사하되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마십시오. 상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품격 있는 거리두기의 시작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대하셨습니다. 예의는 갖추되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드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분노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힘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정 없이 행동으로 멀어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표정은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만날 때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둘째, 대답은 짧게 하십시오.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마십시오. 안부 정도만. 셋째, 자리를 서두르십시오. 만남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리 이유를 만들어 두십시오. 오늘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이 세 가지만으로 감정 없이 자연스럽게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상대도 서운하지 않고 나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감정으로 멀어지면 내가 지고 조용히 행동으로 멀어지면 내가 이깁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배신한 사람들을 대하신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의 바르게 인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마음을 여시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글 쓰는 것에 쓰셨습니다. 상대는 선생님이 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내면에서는 완전히 자리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품격 있는 거리두기였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를 먼저 거두십시오.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끊는 것과 에너지를 거두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관계는 유지하면서 내가 쏟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충남 공주에 사시는 62살의 박미옥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에게는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기는 느낌이 드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박 씨가 힘들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바꿔버렸습니다. 박 씨는 그분을 만나고 나면 항상 지쳤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연락을 끊기에는 주변 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그런데 두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이 진짜 편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빠서 못 만났던 친구들을. 그리고 박 씨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상대가 연락하면 짧게 답했습니다. 만남을 제안받으면 바빠서 시간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이 진심으로 편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분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상대도 불편한 내색 없이, 박 씨도 죄책감 없이 에너지를 거두는 것이 왜 효과적일까요? 첫째, 선언 없이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만남의 빈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둘째, 죄책감이 없습니다. 관계를 끊었다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단지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한 것뿐입니다. 셋째,
내 가치가 지켜집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먼저 에너지를 거두는 것이 중요할까요? 에너지를 거두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거리를 두려 하면서 에너지는 계속 쏟는다면 몸은 거기 있어도 감정은 계속 그 관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먼저 거두는 것이 내면의 거리 두기입니다. 내면의 거리가 만들어져야 외면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에너지를 빼앗기는 느낌이 드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것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쓰던 에너지의 절반을 나 자신이나 진짜 편한 사람에게 쓰십시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채워져 있어야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습니다. 빈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거두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관계에 쏟고 있는 에너지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다면 어떨까요? 가족에게, 친한 친구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그 에너지가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일 것입니다.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것이 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박 씨가 에너지를 거두기 시작한 후 첫 한 달은 어색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른 곳에 썼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혼자 갔습니다. 2달이 지나자 박 씨는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에너지는 내 것입니다.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번째, 자리를 바꾸십시오.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품격 있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 주변과 얽힌 관계에서 갑자기 끊어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대신 그 사람의 자리를 바꾸십시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금 먼 자리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에서 가볍게 인사하는 사람으로. 전북 군산에 사시는 61살의 이상호 씨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가까운 지인 중에 은근히 자신을 낮추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폭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이 씨는 그분을 완전히 멀리하기보다는 자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둘만 만나는 자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만 만났습니다. 깊은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안부 정도만 물었습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달라졌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서도 더 이상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바뀌니 말의 무게도 달라졌습니다. 자리를 바꾸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관계는 유지하면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죄책감이 없습니다. 연락은 합니다. 만나기도 합니다. 다만 더 이상 가장 가까운 자리가 아닐 뿐입니다. 셋째, 상대에게도 존중을 지킵니다. 갑자기 냉랭하게 대하거나 연락을 끊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리를 조용히 바꾸는 것은 서로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자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만남의 형식을 바꾸십시오. 둘만 만나던 것을 여럿이 함께하는 자리로 바꾸십시오. 다음으로 나누는 이야기에 깊이를 바꾸십시오. 개인적인 고민이나 속 이야기는 나누지 않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연락의 빈도를 바꾸십시오. 먼저 연락하지 않으십시오. 상대가 연락하면 짧게 답하십시오. 이 3가지만 바꿔도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자리를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가 바뀐 관계에서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상처받기 쉽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서로를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관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자리에서 먼 자리로 조용히 이동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면서도 품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리를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바뀝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크게 들렸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생기면 그 말들이 더 이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관계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때로는 그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멀어지는 것, 에너지를 먼저 거두는 것, 자리를 바꾸는 것. 이 3가지가 천천히, 조용히 이루어질 때 가장 품격 있는 거리두기가 완성됩니다. 상대도 모르게, 나도 죄책감 없이, 그리고 그렇게 생긴 공간에 나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관계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윤복자 씨 이야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하나씩 실천하셨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둘만 만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이 진짜 편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지인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아무런 싸움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사람의 자리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분과 만나기 전날부터 긴장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가끔 모임에서 마주쳐도 그냥 편하게 인사할 수 있어요. 관계를 끄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윤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지기를 잃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분이 내 곁에서 내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그게 보여요. 20년 지기를 잃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준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리가 아닌 그 사람에게 맞는 자리로.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에너지를 글 쓰는 것에, 제자를 가르치는 것에, 자신을 지키는 것에 쓰셨습니다. 그 결과가 500권의 책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드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또 한 번 당하는 것이다. 조용히 물러서서 나의 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드님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잃을까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나를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으셨지만 나 자신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8년 후에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결국 진짜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아야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리두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의는 갖추되 에너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글 쓰는 것에,
제자를 가르치는 것에, 자신을 지키는 것에 쓰셨습니다. 그 결과가 500권의 책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드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또 한 번 당하는 것이다. 조용히 물러서서 나의 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선생님은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자신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 말씀을 편안한 자리에서 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으신 강진의 차가운 유배지에서 배신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분노 대신 조용한 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품격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조용한 선택이 결국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배신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500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셨다면 그 책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으로 멀어지지 않는 것, 에너지를 먼저 거두는 것, 자리를 바꾸는 것, 이 3가지는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것이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채워져 있어야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늦게 알수록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오늘 아셨으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3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오늘부터 멈춰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시간에 나를 위한 것을 하나 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특정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첫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한 번만 멈춰보십시오. 딱 그것만,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작은 멈춤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관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관리입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나머지 2가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관리입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 재구성입니다. 끊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순서대로 천천히, 조용히 이루어질 때 가장 품격 있는 거리두기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건 아닐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그 감정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사라질 때쯤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 옵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느낌. 그 가벼움이 오늘 말씀드린 것이 맞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나를 지키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할 대접입니다. 오늘도 단단하고 가볍게 살아가세요.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한 분입니다. 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 1번, 없다 2번, 지금 생각 중이다 3번, 댓글로 번호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상황만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필요하신 분이 곁에 계시다면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인심을 읽다였습니다.